네, 안녕하십니까. 스테판 피클의 연구에 대한 조사를 맡은 시주과 3년 안현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클은 작년 겨울 한국에 방문해서 잠주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피클의 강의 들으신 거고 술자리도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에겐 나름 친숙한 피클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연구를 했는가. 이제 구글에서 한번 이력을 한번 찾아봤는데 30초 만에 이런 글을 떴고요. 이제 요약하면은 2007년까지는 미넨 대학에서 포스닥터 과정이 있었고 2009년까지 뉴욕 대학에서 조교수를 역임하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퀴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치주과 교수를 했습니다. 이제 피클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피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한 논문은 50여 편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공저자들과 연구 주제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이었는데 언론에서 인문병과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축구에서 패스 횟수를 선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이 위 논문들의 저자를 입력해서 얻은 그래프인데 연구 그룹별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계 치주과도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주 연구 분야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연구를 같이 한 저자들만 다시 한번 남겨서 분석을 해보았고 그룹별로 엑셀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입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이제 그룹이 갈린 경향이 있었는데 구글링 30초 만에 얻은 정보랑 일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피클이 1저자, 2저자로 있는 논문들만 다시 한번 추려서 내용을 한번 살펴서 흐름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나름대로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토픽에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을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각 토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어서 연구 그룹이 확연하게 갈리진 않았었고요. 연구 그룹에 따른 분류는 이제 있고 연구 내용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주로 임상 연구와 동물 실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 실험에선 비교를 이용했고요. 논문들을 읽어보고 키워드를 정리해보았고 연구 흐름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 단발적인 연구들은 제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임플란트 사이의 결함을 지적한 논문도 맥락이랑 상관없는 듯하여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연구들의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각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축소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플랫폼 스위칭에 관한 연구, 임상 연구였습니다.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1년간 치족 높이 변화를 PA를 통해서 관찰을 하였는데 플랫폼 스위칭을 했을 때 적은 치족 흡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컨트롤 그룹에서 치족 흡수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임상 연구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실험이 진행되었고 N수가 늘었습니다. 결론도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실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왼쪽이 그림을 보시면 컨트롤 그룹은 본 레벨에 일치하게 식립을 하였고 플랫폼 스위칭 그룹은 더 깊게 식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컨트롤 그룹에서 베이스라인의 보릅수가 더 큰 이유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논 플랫폼 스위칭 그룹에서 이제 1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큰 고릅수가 관찰되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연구들은 서로 연관성은 없지만 임플란트 연조직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발치 후 즉시 식립에 관한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두 중례 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인데 왼쪽 멀티플 중례는 6년 후 어프먼트에 노출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싱글 투스 중례는 3년 후에도 심의성이 잘 유지 중이었습니다. 즉시 식립에서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잘 일어나지만 인접한 치아들이 다수 상실된 중례에서는 즉시 식립보다는 지연 식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는 무착 부인 시전 디자인이 치간 유두 조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페필라를 절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페필라 부위 연조직 감소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치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 치간 유두를 피하는 디자인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2차 수술 때 사용하는 연조직 이식 대체제들의 전자현미경 구조를 살피는 연구였습니다. 에이셀룰라 덜멀 매트릭스는 빽빽하니까 볼륨이 안정적이지만 세포 위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콜라겐 매트릭스는 상대적으로 다공성 구조로 세포 증식, 재혈 관화가 빨라서 치유가 빠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이셀룰라 덜멀 매트릭스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성립할 때 연조직 두께 증대를 위해서 콜라겐 매트릭스는 세컨더리 클로저를 통한 각화치근 증대 시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뮤코징지발 서저리 파트를 보겠습니다. 피클의 이름이 첫 등장한 부분. 등의 보고이고 다음처럼 꺾여있는 마이크로 서지컬 키트를 사용해서 단일 치아 등내에서 터널 테크닉을 했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7년 뒤의 케이스 시리즈입니다. 하악 전치부 다발성 치인태축 부위에서의 터널 테크닉이고 전향적이고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도 결과가 양호한 편이었고 특이한 점은 수처 방법이었는데 치아의 접촉부에 슬링을 2번 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부의 플랩 디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무래도 치근 피개수를 하다 보면은 2차 수술 부위로 인한 불편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디자인에 따른 페이션트 몰비디티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실험군이 싱글 인시전, 모디파이드 싱글 인시전, 트랩도어 3가지 그룹으로 나뉘었었는데 모디파이드 싱글 인시전은 판막이 잘 접합되도록 CTG 체득을 1mm 뒤에서부터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싱글 인시전과 거의 결과의 차이가 데이터의 차이가 없어서 두 그룹이 합쳐져서 트랩도어와 같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트랩도어 방법이 환자 불편감이 크고 2차 치유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예 CTG 없이 대체제로 에이셀룰러 덜멀 매트릭스를 터널 테크닉에 사용한 연구입니다. 예전에 CTG를 가지고 했던 연구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언젠가 사용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텐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동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비글의 상악견치에서 의도적으로 디센스를 발생시켜서 CTG랑 덜멀 매트릭스를 스플릿 마우스로 적용하여서 조직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증대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둘 모두에서 이상 반응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치조제 보존술 파트입니다. 치조제 보존술이 치조제의 형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바이오스 콜라겐만 적용한 그룹, FGG까지 한 그룹, FGG 대신에 흡수성 첩회막을 사용한 그룹,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는데 흡수성 첩회막 그룹에서 심한 감염 반응들이 발생해서 실험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수술날과 이제 2달 간격으로 석고 모형을 만들어서 스캔해서 상을 겹쳐가지고 다음 3가지 선 부분에서 수평적 흡수량을 비교하였습니다. 치조제 보존술은 치조제의 변형을 막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연구입니다. 앞 실험의 비글들이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흡수성 첩회막 그룹의 비글은 운이 좋게 살아남았고요. 수직 수평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치조골정 하방 1mm 부위에서 수평적 폭형에서 이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에서 변화량이 제일 컸고 FGG까지 하는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는 미세하게 변화가 적었습니다. 결론은 앞 연구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FGG가 연조직 붕괴를 막는 플레이스홀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앞의 연구들에서 치조제 보존술이 그룹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니까 발치 시 폭경을 늘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 과정은 ARP 후 형태 변화 연구와 유사합니다. GBR도 해보고 협적 골판의 이제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늘리려고도 해보고 협적 골판 협측에다가 연조직을 개재시키는 시도도 했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앞 실험의 개들을 희생시켜서 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앞의 조직학적 분석처럼 이제 수직적 계측 과정도 포함이 되었는데 연조직을 이용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유의한 골높이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조직이 이제 흡수를 막는 방어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수평 변화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결론적으로 오버빌딩이 발치 후 치조제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연구인데 다음 연구는 이제 발치 시에 판막 거상이 그룹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험한 논문입니다. 다음 4가지 처치 그룹으로 나뉘었고 실험 방법은 앞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골막을 거상하지 않았을 때 그룹수가 더 적고 ARP를 했을 때 그룹수가 더 적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전층 판막 대신에 부분층 판막을 거상했을 때의 변화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연구입니다. 판막 거상과 함께 노치를 형성해서 기준점으로 삼고 4개월 뒤에 희생시켜서 고룹수량을 비교했습니다. 부분층이 전층보다는 고룹수량이 적었지만 고룹수를 아예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앞의 동물 실험들을 바탕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랜덤으로 다음 4가지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같이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큰 변화량을 보였고 동물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보존술은 치조제 변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엔 FGG 대신에 흡수성 첩회막을 사용했을 때의 비교 연구입니다. 앞에서는 부피 변화를 스캔을 통해서 비교했는데 석고 모형에서 인접치들의 교환면에 위치한 평면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덜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DBBM에 추가로 FGG,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성공률, 추가적인 주별 빈도에서는 치료 그룹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FGG 혹은 흡수성 차폐막을 쓰는 것이 인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좀 느끼는 것 같았고요. 추가로 상관계수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소구치 부위 발치 시, 외상 발치 시 그룹 수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한 연구였습니다. 그룹 1은 FGG로 넣고 그룹 2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했습니다. 스카의 형성 정도를 평가해서 환자 대상 만족도의 설문조사 그리고 스카를 없애기 위한 방문 횟수, 비용 등을 평가했고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했을 때 스카 형성이 더 적었지만 환자의 만족도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심미성, 수술 시간, 환자 불편감에 더불어 이제 스카 제거를 위한 시간, 비용까지 감안해서 훨씬 흡수성 콜라겐 매트릭스의 사용을 지지한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생치료 파트입니다. 골레낭에서의 엔도게인 사용이 이제 단순 치음 방위 소파술과 비교해서 임상 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70명을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을 측정하였고 엔도게인을 사용한 그룹에서 치주낭 감소, 임상부착 수준 증가, 방사선학적 불충전이 유효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도 이제 골레낭에서의 재생처치에 관한 연구입니다. 바이페이직 칼슘 포스페이트, 자가골, 치음 방위 소파술을 비교하였고 다음 지표들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치음 방위 수파술에서 다른 그룹보다 치주낭 감소, 임상부착 수준 증진이 낮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블 스플릿 플랩에 대한 증례 보고입니다. 시간부에선 연조직 부족으로 재생처치에 필수적인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거상한 전층 판막 내부에서 부분층을 형성해서 시간부를 덮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플랫폼 스위칭을 통해서 초기 고룹수를 유의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인접한 다수치아에서는 지연 식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일 부위에선 적절한 증례 선택으로 심미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부위에서 치근 부위 노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치간 유두의 절개를 피한 디자인이 치간 유두 부위 연조직 손실이 적다고 하고요. 임플란트 2차 수술 시 1차 폐쇄가 가능하고 두께를 증대시키고 싶으면 에이셀룰러 덜멀 매트릭스가 2차 폐쇄를 통해 각하치음 폭경을 늘리고 싶으면 콜라겐 매트릭스가 권장됩니다. 시조제 보존술은 변화를 완전히 막지 못하지만 흡수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치와의 협치를 시행하는 오버빌딩을 시행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발치와에서 판막 과상을 시행할 시 고룹수가 증가하며 골막을 당겨도 흡수를 막지 못합니다. 보존술은 외상을 줄이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고 인체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존술 시 연조직 이식 대체제로는 상피세포의 이주를 기대하며 콜라겐 매트릭스 사용하며 FGG와 사용 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카링은 FGG보다 콜라겐 매트릭스에서 더 적게 발생합니다. 터널 테크닉은 수평, 수직 절개를 형성하지 않아 더 심미적일 수 있는 술식으로 단일 치아에서도 다수 치아에서도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CTG를 체득할 때 인시전 디자인은 트랩도어보다 싱글 인시전 디자인이 환자의 불편감이 적습니다. CTG의 대체제로 에이셀룰러 덜멀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CTG가 여전히 골드 스탠다드로 남아있습니다. 동물 조직 실험에서 열개부에 에이셀룰러 덜멀 매트릭스와 CTG를 적용해보고 그 포텐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트라보니티 섹시에서 엠도게인은 단순 치음 방위 수파술보다 양호한 임상 결과를 보였고 바이페이직 칼슘 컴포짓도 마찬가지로 단순 치음 방위 수파술보다 임상 결과가 양호했고 자가골 사용 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간부 굴레낭에선 1차 폐쇄를 위해 더블 스플릿 플랩을 사용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